2005년 진수하고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은 헬기 항모급 대형 수송함이었습니다. 상륙과 헬기 지휘, 구호 작전 등 다목적 플랫폼인 독도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독도함 다음 이번함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함인 마라도함은 왜 14년이나 지나고 건조되었을까요? 그리고 해군 함정은 수리 출동 대기의 운용 개념을 고려할 때 동형함을 3척 이상을 확보하려는 것이 통상적인데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백의 이유와 이번함인 마라도함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독도함 건조 후 이번함 건조까지 14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상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한국 해군은 KDX-3 이지스 구축함, 손원 1급 잠수함, 세종대왕함 후속 사업, 차기 잠수함 등 대형 핵심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한정된 국방 예산 속에서 상륙함의 후속함보다는 대잠, 대공, 전략 억제 능력 확보가 더 급해 우선순위상의 뒤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합참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BMD 미사일 방어와 잠수함, 구축함 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운용 개념의 혼선이었습니다. 독도함은 처음부터 헬기 탑재 상륙함으로 기획됐습니다. 하지만 취역 후 해군 내부에서 상륙 지휘함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경항모로 발전시킬 것인가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개념 정립이 늦어지면서 후속함인 이번함 사업도 어떤 임무에 맞출지 확정이 늦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정치 안보 환경의 영향이었습니다. 2010년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 군사 전략의 무게중심이 서해 북방 한계선 방어와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규모 상륙작전용 수송함은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전력 보강과 서해 5도 방어 그리고 K9 자주포와 전술 유도무기 같은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넷째, 기술적 산업적 고려였습니다. 독도함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후속함은 단순 복제보다는 항공갑판의 보강과 항전 장비 교체 그리고 V-22착 수직이 착륙기의 운용과 같은 개선 요구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이번함을 찍어내자가 아니라 개량형으로 갈 것인지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즉 설계 수정과 예산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착수가 더 늦어졌습니다. 다섯째, 함정 숫자 운용 논리였습니다. 독도함 한 척만으로도 당시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 수송함은 전시에는 반드시 호위하는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보급함이 따라야 하는데 당시 한국 해군은 아직 그런 호위 전력과 원해 작전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함 한 척만으로도 해상연합훈련과 재해구호 그리고 전시투사 상징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후속함 필요성이 뒤로 밀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년이나 지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라도함은 크기나 속도는 독도함과 비슷하지만 내부 설계와 탑재 장비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갑판 행거 착륙점 레이아웃 개선 등 헬기 운용 능력이 개선되었고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할 때는 프로펠러인 로터를 앞으로 돌려 고정익 비행기처럼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틸트로터 항공기인 V-21을 2대 운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레이더 및 센서로 독도함의 스마트L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MF스타 A4 국내 3D 레이더를 탑재하여 탐지 능력, 표적 처리량 그리고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IRST 적외선 탐지 장비를 추가하여 저고도나 스텔스 계열처럼 레이더에 잘 안 걸리는 표적을 보완해서 탐지 능력을 높였습니다. 독도함에 탑재되었던 스마트L 레이더는 탈레스사의 고성능 다목적 3D 레이더로 장거리 탐지는 가능하나 함정의 설치 시에 마스트 크기 전원 냉각 소프트웨어 CMS 연동 등 여러 요소가 성능에 영향을 주었고 스마트L 자체의 설계 결함이라기보다는 함정 여건과 시대적 요구인 더 많은 표적의 이사 통합 처리 때문에 개선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무장 및 방어 능력으로 팔랑스 CIWS 두문과 한미의 KVLS에 해군 미사일을 탑재함으로써 근접 방어 체계와 단거리 대공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전투관리 체계와 항공관제 능력 강화로 헬기나 무인기, 다른 전력과 함께 작전할 때 지휘관제가 더 매끄럽게 되도록 전산 통합 능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인 체계인 드론이나 무인 수상정 등과 연동하는 실험을 통해 운용 능력도 확보하였습니다. 마라도암의 건조 비용은 2014년 계약 시 4,175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마라도암은 항공관제 허브 역할로 단순히 헬기 몇 대 띄우는 수준을 넘어 항공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무인기도 함께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가치가 더 커집니다. 조기 경보와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대공대잠 능력이 보강되면 호위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단독 행동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함을 마라도암이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해군은 대형 수송함 상륙함 계열에 섬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1번함 독도에 이어 또 다른 섬 이름을 쓴 건 전통을 잇는 의미입니다.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인 제주도 남쪽의 작은 섬입니다. 남쪽 끝을 이름으로 쓰는 건 국가해역 전역을 지킨다는 상징성, 즉 동남서북 바다에 대한 주권 의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섬 이름은 국민적 정서에 다가가기 쉽습니다. 마라도라는 이름은 제주남의 지역 주민과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고 지역적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의 독도에서 남해의 마라도의 명명은 우리는 특정 해역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해역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 명칭이 아니라 운용 의도 전략적 범위를 암시합니다. 이번함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성능 임무를 보강해 설계했으므로 이름도 다른 섬으로 붙여 독도함의 연속이자 발전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라도함 이름은 단순한 라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섬 마라도의 이름을 딴 건 우리 해군이 동서남북바다 모두에서 주권과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상징적 메시지이며 또 하나는 전통이었습니다. 상륙함 계열의 섬 이름을 붙여온 관행을 이어가면서 이번함은 독도와는 또 다른 역할과 지역을 담당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독도함은 단순한 상륙 지휘함을 넘어 한국 해군이 대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미래 항공모함 시대를 준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취역 이후 재난구호, 해외 파병, 지휘 통제 임무까지 수행하며 전쟁과 평화 모두를 위한 함정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함 마라도함이 독도함보다 14년이나 늦게 건조된 것은 당시 해군이 당면한 예산 제약, 전략적 우선순위, 운용 개념의 혼선, 그리고 주변 안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마라도함은 이러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토대로 독도함보다 한층 발전된 장비와 항공관제 능력을 탑재하며 단순 상륙 지원함이 아니라 항공작전 지휘의 중심축으로 도약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인체계 운용까지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은 한국 해군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한국 해군이 경항모냐, 드론 항모냐를 고민하는 오늘의 출발점이자 든든한 기반입니다. 독도함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마라도함은 확장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두 함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한국 해군의 미래 항모 전략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한국 해군의 또 다른 도전, 드론 항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